자, 볼게요. 일단은 5번부터 해서 자, 우리 그때 된소리 묘기 지난 시간에 요거 얘기하다 말았다, 그쵸? 자,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그 다음에 니을, 리을, 미음, 이음 뒤에서 나는 된소리였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전부 뭘로 적어준다? 예사소리로 적어줘요. 예사소리로 적어주는데 예외가 있었지.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에는 된소리로 적어준다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요 유형들을 좀 기억을 하고 있으세요. 왜냐면 이게 그냥 내가 문제를 풀고 자주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문제 풀기는 사실 이것까지 막 생각 안 하고 있어도 풀리긴 풀리거든요. 몰라요. 여러분들 이번 시험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내 기억에 사직요구 시험은 늘상 서술형이 좀 근거를 탄탄하게 들어야만 했었어. 근거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애매하게 하지 말고 좀 근거를 탄탄하게 할 수 있게 본문에 나오는 것들을 좀 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일단 볼게요. 국밥입니다. 국밥. 국밥은 국밥이라고 돼서요. 앞말에 갖춘 기억의 영향을 받아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만 그 표기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맞나요? 맞는 말이죠. 당연한 말. 어깨는 오빠와 같이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 요거를 좀 잘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 그렇죠? 까남으로 표기에 반영해야 된다. 맞지? 된소리로 발음되는 거 반영해야죠. 자, 다음 법석에 시옷은 앞에 오는 소리에 영향을 받아서 앞에 오는 소리는 뭘 말할까요? 앞말에 있는 요 비읍 소리를 말합니다. 그렇죠? 앞에 오는 소리에 영향을 받아서 된소리 쌍시옷으로 바뀌어서 소리가 나므로 법석과 같이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다. 맞나요?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좀 뭐라 해야 되지? 그냥 간단한 문제들이고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소리 나는 대로 그냥 법석을 빼고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법에 맞게 적는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우리가 좀 잘 떠올려야 돼요. 지금 이제 좀 쉬운 거고. 자, 듬뿍은 받침 미음 뒤에서 나는 된소리로 마음껏과 같이 소리 나는 대로 표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데 마음껏, 듬뿍 얘네들은 전부 미음, 리을, 니은, 이음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입니다. 맞죠? 이런 애들은 뭘로? 된소리로 적어준다고 했다는 점. 그 말. 자, 다음 옆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은 피읍 받침이야. 그런데 사실은 얘는 뭐야? 음절 끝소리 규칙에 따라서 비읍이잖아. 그쵸? 자, 그래서 기역 비읍 받침 뒤잖아. 근데 기역 비읍 받침 뒤이면서 동시에도 뭔데 기역이나 비읍으로 소리 나는 애들까지 다 포함이야.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맞죠? 걔네들까지 전부 뭐 한다? 예사 소리로 적어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다. 그쵸? 자, 정답은 3번. 자, 다음 두음 법칙 봅시다. 두음 법칙 지난 시간에 쌤이 필기해줬어? 안 해줬죠? 두음 법칙 안 해줬구만. 안 해줄게요. 자, 두음 법칙 크게 유형 어떻게 있었느냐? 니은이 영형태가 되는 거 있었습니다. 니은이 소리가 없어지는 거였어.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유형이 있었어요? 리을이 소리가 없어지는 게 있었습니다. 맞지? 자, 그 다음 뭘로 바뀌는 거?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거. 유형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라고 했어요. 얘네들이 조항이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얘 시팡이야. 시팡은 뭔데요? 여, 요, 유, 니가 오면 여, 요, 유, 이로 바꾼 다음에 그러면 뭐야? 니은이 영형태가 되는 거. 니은이 소리가 없어지는 거겠다. 그쵸? 자, 그래서 다만 다음과 같은 의종 명사에는 나, 여음을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냥, 그 다음에 년이 얘네들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몇 년 뒤, 몇 띄우고 년이잖아. 맞지? 자, 몇 년이면 몇 띄우고 년인데 얘는요 띄어쓰기 돼 있으니까 단어의 첫머리잖아. 맞죠? 그럼 야요요유이니까 연이라고 해야 된단 말이야. 연. 근데 야 몇 년이야? 몇 년도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년도, 몇 년도 이렇게 해서 년은 그냥 년으로 쓰잖아. 맞지? 왜 그런데? 요거 예외 때문입니다. 야녀 예외 때문입니다. 알겠죠? 또
또 양은 뭐가 있냐면요. 돈 한 양. 이러면 띄어쓰기 해야 되잖아. 돈 띄우고 한 띄우고 양이야. 돈 한 양. 얘도 한자라서요. 원래 양으로 써야 됩니다. 양으로. 두 법칙에 따라서. 알겠죠? 자, 그런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예외를 인정해 주는데 뭐에서? 의존명사에서. 그러니까 무언가를 세는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일 때 야녀음을 인정합니다. 돈 한 양, 몇 연 이렇게 안 한다고. 몇 연. 알겠죠? 자, 단어의 첫머리 이외에는 보는 대로 적습니다.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니은 소리고 나더라도 두 법칙에 따라서 적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시 적어볼게요. 신여성. 자, 얘는요 중간에 앞말에 받침이 있고요 뒷말이 이 또는 야여요유로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니은이 첨가돼야 됩니다. 환경상 니은 첨가 환경이야. 자, 그러면 우리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할까요? 신여성이라고 발음합니다. 신여성, 여성. 자, 그런데 여라고 발음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드문법칙으로 씁니다. 심지어 단어의 첫머리도 아니야. 맞지? 왜? 앞에 뭐가 붙었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사실은 얘는 마치 이 신이라고 하는 게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란 말이야. 신세대, 뭐 신머시기, 뭐 신제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신이라는 말이 붙으면 새거, 약간 뭐 아니면 요즘에 이런 말이 있잖아. 맞죠? 자, 그래서 얘가 마치 뭐처럼 쓰이느냐? 접두사처럼 쓰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두법칙을 그대로 따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요. 얘가 마치 접두사처럼 쓰이는 경우입니다. 접두사처럼 쓰이는 경우는 신하고 여성이에요. 지문이 어디 갔어? 지문이 어디 갔어? 안 온다고? 그래? 자, 봅시다. 자, 익명은 단어 첫머리에 다 한자음 니가 오는 경우이므로 A에 따라서 E로 적고, 자, 은닉은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므로 이거에 따라 적는다. 이 닉이라고 하는 게 숨기다라는 의미지, 맞지? 그래서 은닉, 그 다음에 익명할 때 익과 닉.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얘는 C에 따라서 보는 대로 적고, 자, 하나 물어봅시다. 두음 법칙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기일까요? 어법에 맞게 적는 표기일까요? 두음 법칙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기, 어법에 맞게 적는 표기. 자, 요거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리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 뭐라고 불러요? 얘 음이 뭐야? 여야, 여야. 여예요. 이해됩니까? 얘는 형태소가 여야. 얘가 원형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얘가 단어의 첫머리로 오면 뭐로 바뀌는데? 여로 바뀌잖아. 맞지? 자, 그러면 우리가 얘 단어의 첫머리로 넣어서 예를 들어서 여성 이렇게 해요. 자, 그럼 얘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기야? 어법에 맞게 적는 표기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기야. 이해돼? 자, 형태소의 원형이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는 원형인데 여기 원형 안 밝혀져 있잖아. 맞지? 그러면 뭐겠어?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기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 여성은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기입니다. 아, 그래서 두음 법칙은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 다음 연세는 A의 사례이며 의존명사 녀는 B의 사례에 해당하며 1학년과 같이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연세의 A 요요유이는 어떻게? 원래는 앞에 올라가면은 앞에 단어의 첫머리로 가면 이음으로 씁니다. 맞죠? 자, 그런데 뭐인 경우에만 지금 의존명사인 경우에만 뭐 한다? 녀를 쓴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연세 같은 경우에는 연세는 의존명사가 아니잖아. 이해되지? 자, 그래서 얘는 그냥 두음 법칙의 사례입니다. 자, 다음 의존명사 녀는요 B의 사례에 해당하는 거 맞죠? 아까 양년 얘기했잖아. 자, 다음 남녀노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의 녀는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므로 C에 따라 본음에 따라 적는다.
우리 남여도소라고 안 하잖아. 남여도소라고 하지. 자, 그 다음 비구니는 우리말에 들어가 굳어질 외래어이므로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보는 대로 적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여기에 지금 보면요, 첫머리가 뭐야? 얘잖아, 맞지? 자, 그래서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보는 대로 적는다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사례에 해당하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겠지, 맞죠?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여기 사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맞죠? 자, 다음 신여성은 신여성으로 소리 나지만 접두사 신이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 자, 그래서 신여성으로 적습니다. 또 맞는 말. 자, 다음 7번 넘어갈게요. 요거 여러분들 이 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리 이런 거 거리 나타내는 거 있죠. 야, 집이 뭐 천만리 머나먼 길에 리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의존 명사는 보는 대로 적어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알아두세요. 자, 다음 사이 소리입니다. 8번 문제 볼게요. 자, 기역 디귿을 바탕으로 사이시옷의 표기에 대해서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사이시옷은 기준이 뭡니까? 뭐여야 돼? 합성어여야만 됩니다. 맞죠? 자, 그런데 합성어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뭔데? 고유어와 고유어가 만난. 자, 그 다음 또는 고유어 플러스 한자어. 마지막은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입니다. 자, 그런데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는 기본적으로 사이시옷을 쓴다 안 쓴다? 원칙. 사이시옷 안 씁니다. 원칙은 사이시옷을 안 쓰는 거. 그런데 예외가 있었죠. 는 뭐 횟수 뭐 횟간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은, 자,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인데 중간에 시옷이 들어갑니다. 회는 1회, 2회, 3회, 4회 회와 그 다음에 수가 합쳐진 말이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숫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숫자도요, 수와 자가 합쳐진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중간에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이지만 사이시옷을 써줍니다. 그렇죠? 자, 다음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랑 고유어 플러스 한자어는 사이시옷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사이시옷이 만들어지는 어떤 기준과 관련해서는 일단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였습니까? 앞말에 뭐가 없어요? 앞말이 뭘로 끝나야 된다?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앞말에 맨 마지막 소리에 뭐가 없다? 받침이 없다,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라고 했어. 맞죠? 자, 받침이 없고요. 뒷말이 뭘로 시작? 자, 뒷말이 된소리로 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게는 어떻게도 나오냐면 합성어인데 앞말에 받침이 없어요. 뒷말이 된소리, 그러니까 앞말에 받침이 없는데 뒷말이 된소리가 안 일어나가지고 사이시옷이 안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조건은 뒷말이 된소리가 일어나는 경우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와 둘이 합쳐져서 발음할 때 두 가지로 발음된다고 했어요. 초, 뿔로 발음해도 되는데 사이시옷을 붙인 채로 촛불 이렇게 발음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맞죠? 자, 다음 두 번째는요, 앞말과, 그래서 1이 이제 통과되고 나면 과 뒷말 사이에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죠. 어디 있었어? 이 플러스 몸. 잇몸 이렇게 쓰는데 발음할 때는 어떻게 돼? 니은 소리가 덧나죠. 인하고 몸. 자, 다음 3번은 앞말과 뒷말 사이에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겠죠. 나무 플러스 잎. 발음할 때 나문잎으로 발음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고, 자, 보겠습니다. 기억 디귿을 바탕으로 사이시옷의 표기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결합전 배와 길이야. 얘는 유형도 여러분들 좀 생각해야 되는데, 배와 길은 뭐 플러스 뭐야?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 고유어 플러스 한자어. 뭘까요? 배가 한자어야 고유어야? 고유어입니다. 배를 한자로 뭐라고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선, 무슨 선이라고 하잖아. 조선, 선. 뭐라고 생각한 거야? 영어를 배웠어요. 자, 그래서 배를 한자로 보통 선 또는 이제 그 배 주자를 써서 주라는 말도 씁니다. 배는 주 또는 선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얘 한자로 따로 있습니다. 맞지? 길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지금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죠. 자, 그래서 결합부 뱃길. 맞지? 자, 머리말. 자, 얘는 사이시오 쓸까요? 안 쓸까요? 발음해봐. 안 써? 왜 안 쓰는데? 머릿말. 머릿말. 써? 안 써? 안 써? 안 쓰는 거 확실해? 안 쓰는 거 확실한데 그럼 왜 안 쓰는데? 앞말이 없어요. 맞지? 뒷말이 된 소리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맞죠? 자, 그래서 지금 환경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사이시옷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냥 머릿말이라고 하면 돼. 머릿말. 자, 다음 빗물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 우리가 비물이라고 안 하잖아. 맞지? 빗물이라고 하면서 소리를 닫아준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사이에 무슨 소리가 덧나?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가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백기를요, 아까 내가 밑에 적어도 1, 2, 3번 있잖아. 그치? 1에 해당하는 거고요. 머릿말은 뭐냐면요,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보통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지난 시간 예전에 이거 한글 맞춤법 하면서 여러분 반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얘기했었나 내가? 맞죠? 이거 어떻게 돼야 된다고? 사이시오 붙여요 안 붙여요? 왜 안 붙이는데? 선생님 할 때처럼 얘는 뭐라고 했어요? 접사, 전미사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어디에서 탈락이야? 합성어에서 탈락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나뭇잎, 그 다음에 전셋빵. 자, 전세는 한자어일까요? 아니면 고유어일까요? 한자어지. 맞죠? 전세. 전세가 뭐야? 전부 세로 들었다 이 말이잖아. 월마다 세로 들었다 뭐야? 월세. 맞죠? 전세. 자,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 방이 붙었습니다. 방은 그럼 한자어일까요? 고유어일까요? 고유어. 뭐라고요? 아, 근데 이거 진짜 큰일 났네요, 여러분들. 어디. 어떡하지? 방은요, 방방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방은 한자어예요, 한자어.
알겠죠? 막 적잖이 충격받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전세 플러스 방 둘 다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이쇼 쓰지 않습니다. 알겠죠? 정답 5번.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봅시다. 안 되나? 자, 우리는 안 되다를요, 안 되다를 붙여서도 쓰고, 그 다음에 안 띄우고 되다라고 해서 띄워서도 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보통 안 되다를 붙여서 쓰면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안타깝다. 뭐 이런 의미 있다고 했죠. 그렇죠? 자, 안 되다라고 하면 뭐야? 진짜 말 그대로 되지 않다야. 맞지? 그래서 이 안은 부정부사로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맞죠? 자, 다음 봅시다. 자, 그 일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안 했다는 당연히 안이 따로 띄었어줘야지. 맞죠? 아니 했다야. 못했다. 못하다도 좀 봅시다. 자, 못하다가요, 띄웠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붙였을 때도 있습니다. 맞죠? 붙였을 때는 어떤 식으로 쓰냐면, 뭐뭐지 못하다 라고 할 때 보통 붙여 쓰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뭐뭐지 못하다라고 했을 때 뭐뭐지 못하다도 크게 이제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뭐뭐 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능력 부정의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뭐가 있냐면요, 기대에 못 미침을 드러낼 때도 뭐뭐지 못하다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모래가 부드럽지 못하네 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어느 정도 부드럽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덜 부드러운 거야. 그럴 때 부드럽지 못하네 라고 쓸 수 있지. 그래서 뭐뭐지 못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능력을 부정하는 의미로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대에 못 미침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뭐 못하다라고 할 때 못한 게 또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안 돼서 못했어 라고 하면은 이제 띄워서 써야 됩니다. 그런데 공부를 못하다라고 하는 건 잘하지 못한다 이 말이잖아. 그치? 잘하지 못하다라고 할 때는 또 붙여 써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봅시다. 자, 그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띄웠어야 되겠다. 그렇죠? 어제를 밤에 숙제를 못했다. 붙였어야 돼요. 띄웠어야 돼요. 띄웠어야죠. 할 수 없었다. 상황이 안 된 거야. 바빠서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공부를 못하는 거랑 숙제를 못하는 건 지금 다른 거야. 맞죠? 자, 다음 공부를 못하는 건 뭐야?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럴 때는 붙여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거 때문에 상황이잖아. 맞지? 공부를 못하는 건 능력이고. 맞죠? 자, 그래서 지금 능력이 안 된다. 상황이 안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얼굴이 안 돼서 예문은 못하겠다. 너무 심한 말 아니야? 왜 이렇게 말해요? 맞지? 일단 쓰는 것 자체는 뭐야?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겠다. 그쵸? 자, 다음 장사가 안 돼서 쓸 수 있지.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정답은 2번이 되겠다. 그쵸? 자, 다음 든지 던지더라. 자, 든지랑 던지는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든지는 어떤 의미? 선택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뭐 하던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 과거의 의미가 있어요. 과거의 경험을 나타내는 거.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와, 어찌나 밥을 많이 먹던지 라고 하면 먹는 걸 본 거야. 맞죠? 어찌나 밥을 많이 먹던지.
밥을 먹든지 그 다음에 뭐 라면을 먹든지 해라 라고 하면 뭐야? 등을 붙어야 되겠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많이 헷갈리는 거 하나만 좀 넣어주면요. 뭐뭐 대가 있고요. 뭐뭐 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뭐냐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뭐뭐 다구해라는 얘기야. 인용이야, 인용. 야, 누가 뭐뭐 한다고 해 라고 하는 말을 야, 뭐뭐 한대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알겠죠? 야, 내일 시작한대 라고 하는 거야. 내일 누가 시작한다고 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뭐뭐 하대는 뭐냐면요. 뭐뭐 하더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와, 진짜 밥 잘 먹대. 와, 진짜 밥 잘 먹대 라고 하면 이 대는요, 밥을 진짜 잘 먹더라 이 말이야. 맞죠? 이 대는 뭔데? 와, 이제 시작한대. 야, 누가 이거 시작한다고 해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보기를 고려할 때 밑줄친 부분의 표기가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고 돼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는 던지든지네. 맞지? 자, 지난 여름이 얼마나 던지라고 되어 있다. 그쵸? 과거 맞나요? 맞지? 자, 다음 그가 얼마나 말을 잘 하던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을 하는 거 본 거 맞나요? 맞죠? 본 거, 과거의 경험. 자, 다음 집에 가던지 여기에 남던지 이거는 던이야 든이야? 그렇지, 든으로 써야지. 그렇죠? 정답 한번. 자, 다음 12번 봅시다. 여기 있네요. 대대. 맞죠? 자, 영혼의 강아지가 똑똑하대. 이거 둘 중에 뭘까요? 뭘까요? 뭐라고요? 둘 다. 오! 오! 맞습니다. 둘 다입니다. 둘 다. 의미적으로 봤을 때 그럼 이거는 뭐야? 야, 영혼의 강아지가 내가 봤는데 똑똑하더라 라는 의미겠다. 그쵸? 자, 근데 이거는 뭐야? 야, 내가 들었는데 영혼의 강아지가 되게 똑똑하대 라는 의미겠다. 그쵸? 둘 다 가능합니다. 자, 볼게요. 1번 선지. 화자가 다른 사람에게 들은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종결어미 대를 사용하고 있다. 맞나요? 아니지. 경험한 겁니다. 맞죠? 자, 2번 볼게요. 사고해가 줄어든 말은 대를 사용하여. 자, 화자가 다른 사람에게 들은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 맞나요? 맞죠? 자, 다음 디귿. 어떤 사실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으며 감탄하고 있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니은대를 사용하고 있다. 맞나요? 또 맞습니다, 여러분들. 오, 똑똑한데? 본인 아니에요. 자, 4번 리을. 뭐뭐 는다고 해. 이게요, 그러면 야, 제 책 언제 다 읽는데? 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야? 야, 제 책 언제 다 읽는다고 해? 이 말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는다고 해를 줄이면 어떻게 돼? 는대가 됩니다. 그렇죠? 맞는 말. 자, 이거는 뭔데? 읽는하고 대입니다. 이거는 우리 보통 뭐라고 해요? 의존명사라고 하죠. 읽는 대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답은 1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 요 아까 춘향전 받은 거 좀 봅시다. 춘향전 그 내용이랑 문장들이랑 대사들 좀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니요? 자, 볼게요. 등장인물 1번부터 A 1번 맨 앞에 1번부터 등장인물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볼게요. 네,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번사토가 거린을 금하는 내용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뭐 어떤 대사였어? 야, 저기 형님 저기 불러가지고 자비는 금하라 라는 대사 있었다. 그쵸? 자, 그게 무슨 말이야? 인색한 인물임을 드러냅니다. 잔치는 누구끼리 즐긴다? 지들끼리 즐긴다. 맞죠? 맞는 말.
자, 다음 운동이 어사출두를 예감하고 사령들을 불러서 단속시키는 것으로 보아 눈치가 빠른 인물이군. 맞나요? 맞다, 그쵸? 야, 너네 엄청 이거 연하게 이렇게 돼 있네. 보이나? 자, 이몽룡은 어사출두 후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춘향에게 수청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 주포면밀한 인물이고. 맞나요? 아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요런 행동들을 어떤 행동이라고 하냐면요, 몽룡의 의뭉스러운 행동이라고 합니다. 의뭉스럽다가 무슨 말일까요? 근데 우리 어제 그 공부 수업하면서도 의뭉스러운 사람 한 명 있었어요. 주인공 뭘까요?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의뭉스럽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몽룡이 같은 경우에도 의뭉스럽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계집은 누구인고? 라고 얘기하잖아. 맞죠? 자, 그래서 너도 나의 수청을 거역할 테냐? 라고 물어보면 전부 의문을 떠는 겁니다. 알겠죠? 신분을 밝히지 않고는 아니지 암행어사인 건 밝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건 3번 틀렸죠. 자, 춘향이는 수청을 요구하는 어삭도에게 죽음을 각오한 자신의 굳은 의지가 드러나는데 어디에서 드러났었어요, 주로? 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반어법 사용되어 있는 거, 내려오는 관장마다 모두 뭐라고 적혀 있었어? 그렇지, 명만이로구나라고 하는 반어법. 그 다음에 뒤에 뭐 하나 읊어줍니까? 시조 하나 읊어줍니다. 맞죠? 어떻게 읊어줘요? 층암절벽 높은 바위가 바람이 분들 무너지며 청성목축 푸른 나무가 눈이 온들 변하니까 라고 얘기하잖아. 맞죠? 자, 그 부분들 자신의 굳은 의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까지 물어봅시다. 청송목축 푸른 나무가 그 다음에 층암절벽 높은 바위가 사용된 표현법. 층암절벽 높은 바위가 바람이 분들 무너지며 그 다음에 청송목축 푸른 나무가 눈이 온들 변하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 사용된 표현법 뭐였어요? 뭐라고요? 안녕히 계세요. 아, 맞죠? 맞아. 나 그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서리법도 맞아요. 자, 잠깐만. 층암절벽 점점 나오는 부분이 있다, 그쵸? 서리적인 표현 맞아요. 또 맞습니다. 대구적 구성. 마지막 비유적 표현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층암절벽의 높은 바위, 그 다음에 청송독주 푸른 나무 전부 다 뭘 나타내는 거야? 춘향이 자기 자신 나타내는 겁니다. 맞죠? 자, 다음 기억에 나타난 퍼인상의 특징인데 확장적 문체 주로 어디에 드러납니까? 혹시 장면 기억나나요? 확장적 문체. 확장적 문체가 뭡니까? 좀 쉽게 얘기하자면 길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걸 막 문장 막 세 문장 네 문장 막 길게 늘여가지고 얘기하는 거 어디에 드러났어요? 처음에 이몽룡이 시종을 고 나니까 운봉영상에 불사 일났다 해가지고 그냥 부하 불러서 단속시켰다 하면 될 것을 누구 불러 단속, 누구 불러 단속, 누구 불러 단속 세 줄 네 줄 적혀 있잖아. 맞죠? 그런 것들을 확장적 문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확장적 문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좀 이야기를 하자면요. 자, 확장적 문체는요, 여러분들 시간을 빠르게 흐르게 만드는 걸까요? 느리게 흐르게 만드는 걸까요? 느리게 흐르게 만드는 겁니다. 보통 시간을 빠르게 흐르는 걸 요약적 제시라고 합니다. 알겠죠? 얘는 확장적 문체라고 해서요, 시간이 느리게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나? 장면에 극대화가 일어납니다. 긴장감도 막 생겨요. 왜 이렇게 빨리 했잖아. 뭔 일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을 주죠. 자, 그 다음에 이 소설에 언어유희 나오는데 뭐 나옵니까? 그럼 종류 얘기해 봅시다. 언어유희의 종류 두 가지 있었는데 이 소설에 나오는 뭐 있었어? 그쵸, 갈비인데 그건 무엇을 이용한? 동음, 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였습니다. 맞죠? 그 다음 또 나오는 거 뭐였어?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나다라. 맞죠?
그 물들여라 물들여라 맞는 말이잖아. 물 마르다 목 들여라 라고 하는 부분 맞죠? 자 그래서 그거는 무엇에 해당해? 그렇지 도치에 의한 언어 유희였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해학과 풍자 골개미 요거는 맞는 말이거든요. 골개미 혹시 학교에서 하던가요? 이런 아름다움의 중국 비장미 우아미 이런 거 배운 적 있어? 있어? 중학생 때 배우긴 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배운 적 있어? 없어요? 넘어갑시다. 자 해학과 풍자 골개미 요건 맞는 말입니다. 요거에 하나만 좀 더 알고 있자고 하면 비장미는요 이 비극 그러니까 슬픔을 통해서 작품을 아름다움 작품에 감동을 주는 거 이런 것들을 비장미라고 합니다. 슬픔을 통해서 주는 아름다움 골개미는 이제 웃음을 통해서 전하는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문학의 아름다움 문학의 재미. 자 그 다음 판소리의 영향을 받아서 운문체와 산문체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맞죠. 자 운문체는 주로 어떤 거? 운율이 느껴지는 부분들 시조를 인용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맞죠. 자 그 다음에 산문체는 원래 소설이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 판소리의 영향으로 대부분 시제가 우리 소설은 시제가 대부분 무슨 시제입니까? 소설은 보통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죠. 과거 시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가 들어왔다. 그가 자리에 앉았다. 이런 식으로 보통 과거형으로 써요. 맞지? 자 그런데 판소리는 어떻게 하게요? 그가 들어온다. 그가 말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현재형이 좀 많이 쓰입니다. 자 그래서 판소리 창자인 광대에 의해서 창작되어 가지고 작가의 개성적인 성격이 잘 드러난다고요? 아니죠. 자 판소리는 우리가 흔히 이거 아닌데 판소리 소설은 우리가 적층문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적층문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이제 조금씩 이 사람들의 이 말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조금씩 쌓여져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적층문학입니다. 판소리계는 그래서 동네마다 춘향전 얘기가 좀 달랐다고 했다, 그렇죠? 자, 다음 윗그런 내용을 고려할 때 A에 대한 설명이다, 그렇죠? A가 어디에 나오냐? A 여기 나와요. 지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요거 삽입시조다, 그렇죠? 자, 이 삽입시조의 특징 보겠습니다. 자, 탐관오리들의 사치와 백성들의 고통을 대비하고 있다. 맞나요? 맞죠? 자, 그들이 먹는 좋은 금동이와 술잔, 그 다음에 백성들이 겪는 뭐 이제 고통 이런 것들을 이제 비유적으로 해가지고 대조해서 나타냈죠. 자, 본관삽도가 곧 위기에 처하고 징벌받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맞나요? 이것도 맞습니다. 겉으로는 안 드러나 있어요. 근데 어디에 드러나 있냐면요. 그러니까 결국은 너네들이 좋은 잘치하는 이 촛불, 금동이의 좋은 술 이런 것들은 전부 뭐라고? 백성들의 기름이고 백성들의 고통이고 백성들의 원망술이라고. 맞지? 자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의 원망이 조금 있으면 풀리겠구나. 이 사람이 풀어주겠구나. 이 사람들은 혼나겠구나 라는 것들을 좀 알려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편집자적 논평으로 그 앞에 어떤 문장도 있었어요. 본관사또의 정체와 백성들의 형편을 감안하여 지었겠다 라고 하는 그 편집자적 논평이 있었는데 기억납니까? 왜 생전 처음 보는 표정을 하고 있지? 아니야? 기억나요? 자, 그래서 징벌받게 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겠죠? 자, 다음 극적 위기감을 보조시켜서 새로운 사건이 전개될 것임을 예고하고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것도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삽입시조의 역할 생각보다 좀 많이 물어보거든요. 여기 나오는 것들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새로 나오는 사건은 결국은 뭘 알려주는 거겠어? 얘네 이제 혼날 거야 라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이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얘네 혼나는 얘기 나올 테니까 당연히 새로운 사건이 예고되는, 새로운 일들이 예고되는 거고. 맞죠? 자, 그래서 맞는 말. 자, 다음
금분, 미주, 옥반, 가효 같은 주변 사물들 뭐였어? 뭐 술동이, 술잔, 촛불 이런 것들 그렇죠? 백성들의 고통에 빗대어서 비판함으로써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맞는 말이겠다. 그렇죠? 자, 다음 5번. 지배층이 향락과 수탈로 백성들의 고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어서 탐과 도리의 가혹한 정치를 직접적으로 훈계하는 내용이 나온다. 뭐가 틀렸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직접적이야. 왜 그런데? 직접적으로 혼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탐과 놀이들, 너희, 나쁘다. 이게 직접적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어떻게 표현해? 비유적으로 표현했잖아. 자, 표현법을 사용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는 무엇에 해당할까요? 우리가 흔히 직접적인 게 아니고 우의적으로 표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의적인 게 뭔데? 돌려가라는 거. 돌려가는 거야. 맞죠? 그래서 반어법, 역설법, 그 다음에 비유적 표현, 풍자, 해학 이런 거 전부 우의적인 겁니다. 알겠죠? 대놓고 말해야 그게 직접적인 거야. 알겠죠? 자, 다음 뒷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6번 모습, 6번 문제 봅시다. 자, 기역에서 미음입니다. 기역은 뭔데요? 보자. 기역은 추워라 문 들어온다니까 노치를 통한 언어 유희 맞죠? 자, 권위가 추락한 인물의 모습 맞나요? 자, 이거 끊어놓고 두 개로 봐야지 맞죠? 권위가 추락한 인물의 모습 드러나는 거 맞아요? 맞지? 누가 권위에 추락했어? 변사또. 왜? 암행어사 출두요 하고 나서 풍비박산이 난 거 아니야. 맞지? 오천지 정신이 없어. 그래서 권위 있던 아주 힘세던 변사또가 지금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잖아.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해체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권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맞는 말. 자, 다음 니은 자신에게 닥친 시련을 가을에 그 다음에 고난이 해결된 것을 봄에 이거는 가을 들어 죽겠더니 객사의 봄이 들어 누가 날 살린다고 얘기해? 이화충풍 맞죠? 자, 그래서 이 이화충풍에는 또 어떤 의미도 담겨 있다고 했어요? 중의적인 의미도 담겨 있다고 했어요. 기억납니까? 자, 그래서 이 이화라는 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어? 두 가지. 자수 문제 안 풀었죠? 자, 볼게요. 객사의 봄이 나오는 부분 봅시다. 어차피 나올 테니까. 여기 있네. 자, 봅시다. 객사의 봄이 들어 이화 춘풍 날살린다. 남원읍내 가을 들어. 이 가을 들었다는 게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 변사또의 횡포입니다. 자, 어산한군 졸시고 남원읍내 가을 들어 떨어지게 되었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춘향이 죽게 생겼는데 객사의 봄이 들어서 봄날이 찾아와가지고 이화 춘풍이 날살리네. 이 이화 뭐라고 했어요? 이시 이화가 뭐라고 했어요? 부드러워지는 기억납니까? 이몽룡이자 동시에 뭐였어요? 이 한자가 무슨 리자라고 했어? 오야. 그렇지, 오약꽃. 이면서 동시에 이몽룡을 상징한다고도 했습니다. 왜 그런데? 이 이자가 우리 한국에서 성씨 이씨 쓰는 한자는 다 이 이자 쓴다고 했습니다. 맞죠? 근데 그 한자가 오약꽃자야. 그래서 오약꽃이 언제 피느냐? 봄에 핍니다. 그래서 그거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객사의 봄이 들어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 봄이 든 거는 그럼 누가 찾아온 거야? 이몽룡과의 재회를 비유적으로 말하는 표현이죠. 돌려 말하는 표현이죠. 자, 꿈을 깰까 염려구나. 다시 닥친 시련 가을 봄 맞습니다. 자, 다음 디귿 어디야? 자, 춘향의 높은 절개 광채 있게 되었으니 어찌하니 좋을소인가? 자, 공무당한 후에 위가 찬란히 세상 사람들이 누가 아니 칭찬하겠느냐 라고 되어 있다. 그쵸? 자, 그래서 요 디귿 부분
자,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서 이제 인물의 행위에 대한 서술자의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요거 맞는 선지기는 해요. 우리가 춘향전 풀 때 문제 풀면 제일 애매한 부분이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왜냐하면 문제집마다도 편집자적 논평이 어디인지가 좀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도 좀 다르게 표시를 하고요. 자습서랑 교사용 교과서도 달라 심지어 조금씩은.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알아줘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서술자의 개입이야. 그 다음 편집자적 논평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면서 여기서는 서술자의 개입이라고만 보고 있는지 아니면은 거기에 플러스 좀 더 나아가가지고 편집자적 논평, 그러니까 서술자의 판단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편집자적 논평 완전 100%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기는 해요. 자, 여기에 지금 보면 어찌하니 좋을손가 라고 되어 있잖아. 그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춘향의 높은 절개가 광채 있게 됐으니까 와 진짜 보기 좋다라고 하는 누구의 목소리? 서술자의 목소리로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뭐가 드러나느냐?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리을 자신과 유사한 처지에 있는 자연물에 빗대어서 고향과의 이별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이 리을 봅시다. 봄마다 봄풀은 해마다 푸르건만 떠난 객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이른 시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자연물 어디 나와 있어요? 자연물. 봄풀. 자, 지금 선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과 유사한 처지라고 되어 있네. 다시. 봄풀은 뭐마다 해마다 뭐합니까? 푸른색이야. 그럼 봄풀은 돌아오는 존재야? 안 돌아오는 존재야? 돌아오는 존재지. 자, 그런데 다는 자기는 떠나가면 돌아와? 안 돌아와? 안 돌아와. 춘향이 떠나가면 안 돌아와요. 맞지? 자, 그러면 봄풀이랑 유사한 처지야? 아니지. 반대되는, 그러니까 대비되는 처지에 있는 존재끼리 얘기하는 겁니다. 봄풀과 떠난 객은 서로 대비되는 존재예요. 봄풀은 해마다 돌아오고요. 떠난 손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것도 좀 보도록 할게요.